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평생에 잘 가지 않았으면 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치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치료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런데 치과 관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평소에 구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강 관리와 함께 상실된 치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아무리 저희가 건강한 네네. 치아를 갖고 있더라도 네. 잇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아, 예. 네. 100세 시대에 저희가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량의 침이 분비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잇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잇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 번 치석,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러한 치석이 제거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잇몸을 건강하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기 중에 한 가지를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2MHz의 저출력 초음파 장치입니다. 이 의료기기를 칫솔질이 끝나고 나서 1분 30초나 3분 정도 장착해 주게 되면 잇몸 자체가 많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데, 많은 논문에서 3MHz 이내의 저출력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잇몸은 염증에 강하게 되고 잇몸 뼈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많은 검증 절차를 거친 일종의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 타액이 잘 분비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6개월에 한 번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 제거를 하셔야 되고, 본인한테 맞는 잇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100세 시대의 자연치아 아마 평생 유지, 임플란트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잇몸 네네. 관리와 함께 자연 치아를 네. 오랫동안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일반적으로 치과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네. 방문하셔서 사진 찍고 치과 네. 의사로부터 검사 받는 일반 검진에 대해서는 다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러한 일반 검진 외에도 치과에 정밀 검진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검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러한 정밀 검진에 대해서 동영상 통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침을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네. 7가지 검사할 수 있는 시약지에 넣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이 출력되고, 두 번째는 지금 분홍빛의 형광불빛,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디지털 교합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합이 양쪽이 균형을 갖는가 보는 이러한 정밀 검진이 되겠고, 슬라이드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침을 7가지 검사지에 넣는 검사 방법이 되겠고, 이와 같은 7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3가지 항목은 충치, 또 3가지 항목은 치주질환, 또 1가지 남은 검사는 구치. 그래서 첫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타액 검사는 이러한 7가지 검사를 통해서 충치, 잇몸질환, 구치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위의 사진은 일반 사진, 아래쪽 사진은 405나노메타의 가시광선을 이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중앙의 치아를 보시게 되면 위의 사진에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래 사진에서는 분홍빛의 수직선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식사하시다가 뭔가 단단한 게 콱
부딪히게 되면 치아가 충격이 가서 금이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금이 갔을 때 치과에서 사실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시광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래쪽 사진처럼 정확한 색상에 의해서 파절인지 아닌지 진단이 될 수 있고, 또 맨 마지막 치아를 보시게 되면 분홍빛이 많이 비춰진 치아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밖에는 썩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가끔 왜 과정에서 과일 드실 때 겉껍질 벗기고 배를 두 동강으로 갈랐는데 안에서 썩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속에 있는 충치는 사실 진단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래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분홍빛의 상태를 통해서 이 치아가 속에서 썩었구나,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맨 끝에 부분에 있어서는 동영상에서 디지털 장비를 넣고 3번을 꽉꽉꽉 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한쪽으로 주로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 자체가 45%, 덜 씹는 쪽이 45에서 50 사이가 들어가면 좋고, 많이 씹는 쪽이 50에서 55% 범주에 들어가면 좋은데, 간혹 40대 60이 되거나 30대 70, 그렇게 되면 한쪽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마모가 일어나고, 한쪽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당하게도 칫솔질을 똑같이 했지만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쪽에는 치석이 많이 존재해서 잇몸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한 쪽은 과도한 마모가 일어나고, 덜 사용한 쪽은 치석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와 같은 균형을 디지털 장비에 의해서 보게 된다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의 물린 관계를 최소 50대 50이면 좋지만 45대 55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연치아 정말 오래 쓰기를 원하신다면 6개월에 한 번은 간단한 사진과 함께 치과에서 검진을 하시고, 1년에 한 번은 이와 같은 일반 검진과 지금 소개드린 정밀 검진을 받게 된다면 아마 자연치아 100세 시대에 맞춰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치과를 다녀온 지가 조금 됐는데요. 예, 정기 예. 검진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굉장히 장비들, 최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예. 많아졌네요. 네. 그래서 보통들은 네. 이 일반 내과에서 전신 건강에 대해서는 왜 MRI, CT 많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치과에서는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 알고 계시는, 하지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정밀 검진을 하게 된다면 조기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예. 잇몸과 구강 관리와 네네. 함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조금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죠. 그렇죠. 치과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악습관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갈이와 이악물기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 이갈이가 심하시거나 이 악물기 증상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근처 치과에 방문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턱관절 장애가 생기기 전에 이와 같은 조기 치료가 된다면 자연치아는 아마 100세 시대에 맞춰서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강 관리와 함께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턱관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네네.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416-1920번, 02-3416-1920번으로 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턱관절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네네. 치아의 이 교합이 어그러질 수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 어떤 치료가 그럼 필요할까요?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치과지만 네. 이 턱관절을 중시하는 이유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척추가 있죠. 네. 이 치과 시간인데 왜 앞서서 말씀하신 협착증 후에 또 척추 얘기냐? 근데 이 척추의 맨 위에 부분이
1번 경추, 2번 경추가 상당히 몸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추와 턱관절은 한 뼘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이 한 뼘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 이 몸을 지배하는 내신경은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가지가 요 턱관절과 1, 2번 경추 사이를 관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갈이나 이 악물기가 있게 되고 이러한 턱관절이 뭉치게 되면 근육이 수축되겠죠. 그렇게 되면 척추가 그쪽으로 당겨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척추와 턱관절 사이에 1, 2번 경추와 턱관절 사이에 있는 수많은 근육 중에 어떤 근육이 뭉쳤느냐, 또 9개의 뇌신경 중에서 어떤 신경이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턱관절 장애와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이명증의 25% 이상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이명증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편두통, 어떤 만성 비염, 그리고 항시 이 목 주변이 경직돼 있다면 한 번쯤 해당 과에서 검사하시고 턱관절 진단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증상에 있어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분은 80세의 분이셨고 이분께서는 사실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하셨죠. 네. 혈압, 당뇨 어떤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입안이 건조하기 시작하고 침이 바싹바싹 마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혀가 구부러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거고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치아가 많이 마모돼서 내려와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 6개월 전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오니까 친구분들하고 대화 중에 친구분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아무래도 혓 짧은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치매 걸린다. 그래서 이분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6개월간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못하셨고 6개월 만에 이제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이분은 틀림없이 이악물기나 이갈이에 의해서 아래 치아가 마모되고 위에 치아가 내려오면서 이 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한테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1, 2번 경추와 턱관절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틀림없이 관절이 땡기면서 척추가 틀어지면 이런 어떤 혀 짧은 소리나 구강건조증이 올 수 있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앞니가 다 벌어져 있죠. 왜? 이분의 경우에 3.5mm가 낮아져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금니를 먼저 3.5mm를 올려서 치료를 해드렸더니 어금니만 닿고 앞니는 지금 두 번째 사진처럼 떠 있는 상태가 됐죠.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침을 삼킬 때 완전하게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데 불구하고 이분께서 3일째 되는 날 원장님 전화상으로 정말 너무 좋아요. 침도 많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발음도 꼬이지 않고 친구들이 놀리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어떤 관찰 생활을 통해서 세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완전하게 치아가 수복이 됐습니다. 장나연 아나운서님 혹시 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네. 같은 분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예. 아예 나이도 다르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실은 친구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네. 치아를 저렇게 하고 나서부터 야, 너 20년은 젊어 보이는 게 진짜요. 앞으로 네. 나한테 형이라고 해. 그리고 너 혀 짧은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치매 없어졌네. 그래서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고 실제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턱관절과 척추가 편안해지면서 이분은 아마 100세 시대까지 특별한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아주 좋은 감을 주는 좋은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원인을 몰라서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완전 인생이 180도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네. 침이 오히려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부 자리를 버린다고. 그 정도로. 근데 오히려 더 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안 놀리니까 좋고. 그쵸. 친구들이 본인한테 야, 너 도대체 어떻게 건강 관리했기에 우리보다 이렇게 젊어 보이냐. 그래서 이분이 항시 이렇게 입을 좀 가리고 계시는 습관에서 요새는 막 환하게 웃는. 자신감까지. 네. 그래서 네. 저희 치과 의사들은 사실 이런 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직업의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네. 에너지를 얻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예후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평소 질환 그리고 시술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네네.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네네.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또 이제 상실된 치아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겠죠. 예. 네.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치아가 보통 빠지게 되면 이렇게 쏠리거든요. 네. 그러면 치아는 반듯하게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쏠리면 그 부위만 닿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꽉 물면서 나도 모르게 살짝 비트는데 이 비트는 동작에 있어서 반듯할 때는 전혀 걸리는 게 없지만 치아가 쓰러지게 되면 이 쓰러진 면에 탁탁 걸리면서 턱관절에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빠지신 결손되신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치아가 수복이 돼야만이 턱관절 장애가 오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 빠졌는데 임플란트 근데 이 쇠 같은 게 내 몸에 들어오는데 이거 무지 아프지 않을까? 이런 간접 공포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치과 치료가 사실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를 하게 되면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를 찾아오신 분한테 좋은 자리에 임플란트 뿌리를 심기 위해서 잇몸을 절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개한 상태에서 눈으로 잇몸뼈의 좋은 자리를 찾아서 심는데 문제는 이 턱뼈 자체는 네모 반듯하지 않고 약간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잇몸을 많이 벌리고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식립을 했지만 이 뿌리의 위에 쪽은 좋은 자리지만 아래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개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찾는 방법을 쓰게 되면 수술도 쉬워지고 결과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방식이나 특수핀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절개하지 않고도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이분은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양쪽에 빠져 있지만 좌측의 잇몸은 폭이 상당히 좁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우측은 나름 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군데의 치과에 방문했을 때 일부 치과에서는 오른쪽은 잘 심어드릴 수 있는데 왼쪽은 폭이 너무 좁아서 임플란트가 힘들겠습니다. 또 일부 치과에서는 오른쪽은 쉽게 하지만 왼쪽은 할 수는 있는데 잇몸을 크게 폭넓게 절개하고 그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니까 최소 6개월이 지나서 뼈가 양생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게 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2달간 뼈 이식된 데에 눌리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분께서는 너무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틀니를 2달간 못 쓰게 된다면 난 사실 식사를 잘 못할 텐데 또 이거 정말 이렇게 좁은 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분께서 지방에서 찾아오시게 됐고 저는 이분을 분석했을 때
특수 핀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실 좀 절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좁지만 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두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좁은 데에도 2개의 핀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3개의 핀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핀을 꽂은 상태에서 CT를 찍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뼈의 굴곡과 핀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좋은 위치로 핀이 들어갔다면 임플란트 뿌리는 그대로 방향을 유지해서 심어주면 되고, 혹시 약간 각도 수정을 해야 된다면 15도면 15도, 20도면 20도만 틀어서 심어준다면 잇몸을 많이 째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좋은 자리에다가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 속에서 임플란트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5개가 심겨져 있는데 꿰맨 자국이 없죠. 다시 말해서 종이에 펀칭하듯 무절개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당일날부터 틀니도 바로 쓸 수 있었고, 틀니를 장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죠. 하나는 잇몸을 많이 절개하게 되면 잇몸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장착할 수 없는 문제. 또 하나는 뼈 이식이 정말 제거가 잇몸이 벌려지면서 많이 됐기 때문에 틀니가 맞지 않아서 못 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 번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심겨졌지만 안에서는 뼈 이식도 많이 됐지만 위에 쪽에 큰 변화가 없이 됐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날부터 틀니를 바로 쓸 수 있는 사례자분이 되겠고, 이분의 경우에 또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1년 반이 지나서 검사하러 오셨을 때 이 척추와 턱 관절이 편안한 위치로 보철물, 머리를 만들어줘서 1년 반을 쓰신 다음에는 혈압약도 한 알에서 반 알로 줄이게 된, 그래서 사실 치과를 하면서 이런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절개하지 않고 식립을 해주고, 또 그 상태에서 틀니도 바로 끼게 해드리고 6개월, 1년, 1년 반 지나면서 이분들이 혈압약도 양을 줄이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저희가 사실 치과에서 혈압을 고친다 소리는 아니고 척추와 턱 관절이 편안해지면 전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예우를 보여줬던 사례자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이렇게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몇 개의 임플란트로 이제 식립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완전 틀니에 네. 첫 번째는 4개만 심으면 틀니로부터 벗어난다. 네. 두 번째는 6개에서 10개를 심으면 된다. 혹시 몇 번이 정답일까요? 2번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면서 박식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장나연 아나운서님께서 맞추신 것처럼 최소 6개에서 10개의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면 틀니어 안녕, 나는 행복한 노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완전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이 조금 편한 틀니, 그 다음에 더 편한 틀니, 이런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세 번째 송곳니 부위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딱단추, 단추끼리 딸깍하고 붙으면 결합력이 있듯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하늘색과 하늘색 치아가 2개가 연결이 되게 되면 완전 틀리지만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딱단추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은 이 신경 영향을 받지 않는 앞니 쪽에 최소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6개 이상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 틀니는 부분 틀니로 크기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편해지는 거고, 앞서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한다면 부분 틀니든 완전 틀니든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일날 심고 나서 고정이 잘 된 경우에는 기성 기둥을 쓰면서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틀니는 수술 당일날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한 80% 분들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됐거나 상실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416-1920번, 02-3416-192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주신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아니고 네. 네네. 저희 아빠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네. 네. 저희 아빠가 나이가 75세신데 네. 네, 왼쪽 위아래 3개씩 해서 6개가 없으셔서 네. 한쪽으로만 식사하셔서 너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아빠가 한 1년 전에 네. 그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셔가지고 네. 아스피린을 계속 드시고 계세요. 네. 네,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는 그거 하루라도 끊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혹시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뭐 틀니를 장착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틀니 장착 안 하신 건 잘하신 거고, 그 이유는 뭐냐? 부분 틀니는 양쪽 어금니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거지로 적응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전화 주신 아버님처럼 한쪽만 없는 경우에 부분 틀니를 만들면 장착해서 불편하면 자꾸 빼고 어차피 한쪽만 드세요. 그래서 아주 잘하셨고,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으셔서 아스피린 같은 혈전제를 드시게 되면 실제 많은 병원에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최소 이틀에서 일주일은 끊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기술이 표면 처리가 개발되면서 발달하면서 임플란트 식립된 뿌리에 피가 와서 많이 붙어야 임플란트가 오래 쓰고 빨리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아스피린 정도라면은 드시고 수술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걱정하는 그 약 문제는 계속 드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피 흐름이 그렇게 되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방송 앞에서 보셨다면 이미 빠져 있는 자리니까 핀을 위아래 3개씩 6개를 위치시켜서 상처 없이 수술을 하게 된다면 되고, 또 하나는 위아래를 분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 한 번에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은 똑같이 복용하고 오시고 특수핀을 이용해서 위아래 6개를 하루에 식립하면서 주무시는 동안 하시게 된다면 큰 긴장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용기 내시고 근처에 수면 임플란트 한 번에 심고 절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송영국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백세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